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원전 4호기가 지난 12월 11일부터 재가동됐습니다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안위 측은 수차례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불안 요소가 많고 또 의견 수렴 없이 재가동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탈원전에서 원전 활성화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뀐 상황에서 안전과 재난대책에 대한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한빛 4호기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과 주요 쟁점, 또 전북의 의견 수렴과 정부의 방제 대책 확대 방안들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한빛원전 4호기에서 공극이라고 하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중대사고 대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이미 후쿠시마 참사를 통해서도 알게 된 거고요. 진단을 내리더라도 공개적으로 고창 주민들도 좀 입회하에 그렇게 하면은 또 좋을 텐데 우리들한테 납득이 가기 그러면 설명 좀 해주고 좀 해야지 이거를요. 지역에도 물론 안전 점검단이 있을 겁니다만 어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 내용을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90호에서 어선업을 종사하고 있는데요. 원전이 3호기까지 돌아갔을 때는 온배수가 나와도 막 뜨겁다는 거를 못 느꼈는데 여기서 4호기 돌아가면서 온배수 나오는 게 더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어업을 해보면 확실히 그 전보다 잡히는 양도 그렇고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는 고창 어민들이 다 보고 혜택은 전부 다 영광 쪽으로만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전부터도 계속 이 문제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추가하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었어요. 겨울철 전력 수요도 거의 최고치로 치솟잖아요. 그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하거든요. 원전 측도 안전에 자신이 있다면 안전에 대한 신뢰를 좀 줬으면 좋겠고 원전 수면 연장이나 폐기물 같은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환경동연합의 문지연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전남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측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지연 부장님.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집계한 2022년 한국의 최다 검색 1위가 기후변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공감은 하고 계시는가 봐요. 네, 거기에 넘어서 이제 기후 우울증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겨울철 추운 날씨예요. 이 네. 날씨가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날씨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제 활동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가장 안전과 직결된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후 변화, 환경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하지? 어쨌거나 그 대비할 때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던 그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그 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는 위험성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감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예, 인지를 얼마만큼 하고 있고 실천은 또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네. 대화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전북의 7대 환경뉴스 선정했잖아요. 네. 궁금해요. 네, 저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예. 했지만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선정한 전북의 7대 환경뉴스로는 첫 번째가 경제성 없고 환경훼손하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게 될 안전성 논란이 있는 한빛 4호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들어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종교단체인 신흥계곡 관련해서 불법 농지 조성 관련된 문제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돈침대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지켜봐야겠지만 군산에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 공론화가 너무 부족했다.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축제는 끝났고 쓰레기만 남았다. 축제 후 쓰레기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걸로는요. 저기 전주 백석제 멸종위기종 서식
시설을 그냥 보존하고 거기 주변에 이제 뭐 걸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의미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전주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문제가 조금 올해의 7대 뉴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7대 뉴스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네, 몇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네, 정도로 맞아요.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인데 오늘은 뭐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도의회 김성수 의원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의회는 좀 젊은 의원분들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 그 가운데 김성수 의원이 이제 방송에 출연을 좀 여러 번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에 반가운 모습이고 더욱더 좀 주문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네,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의회도 벌써 전라북도에도 12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예. 과거에 어떤 이제 선배 의원들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께서 연구하고 또 연구회 활동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성과를 내고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고요. 도에서는 도의원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군으로 가면 이제 기초의원인데 전라북도의 도의원들이 얼마만큼 존재감을 인정받느냐. 그것은 곧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도민의 안전부터 도민의 생활 현안에 대해서 파고들고 이걸 행정적으로 감제 견시하느냐. 뭐 이런 역할이잖아요. 또 조례를 발의하느냐.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받는 의회, 도의원이 신뢰받는 어떤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현안과 또 거기에 대한 학습 또 거기에 또 해결 이런 것들을 해줘야 예. 신뢰받는 의회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의원 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공부할 게 많죠. 많죠. 아. 네, 정말 많습니다. 예.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겉핥기식보다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북 환경동연합의 문지원 부장님, 네. 한빛 원전 사후기 벌집 원전으로 불릴 정도로 원자로 격납 건물의 결함이 많았고 5년 7개월 만인 지난 12월 11일 재가동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건 공극, 그러니까 네. 구멍이잖아요. 네. 문지원 활동가님의 키를 얘기하면서까지 구멍이 이렇게 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제 예. 키가 152cm라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구멍이 157cm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두께는 167cm입니다. 저희가 10cm로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공극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다 해서 토탈해서요. 지금 이야기로는 140개 맞습니까? 네, 맞아요. 140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 140개의 구멍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이게 좀 원전이라는 것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네. 물질인데. 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근데 이게 우리 좀 멀리 있다라고 보니까, 근데 예. 그 안에는 우리처럼 가족이 사는 게 아니고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최후의 보루죠.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예를 들어 조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빛 사호기 같은 경우는 예. 건설 당시부터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그다음에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야간 타설, 그다음에 콘크리트 다짐 부족, 뭐 다양한 관리 감독의 부실들이 총체적으로 좀 나오곤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노출시켜 왔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말하는 그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조 안전성 평가가 설계 기준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설계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부실 시공이었잖아요. 예. 부실 시공에 맞춰서 또 다른 대안의 구조 건전성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의원 되시기 전에 지역구의 주민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네네. 평상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나요? 지금 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예. 갖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있었죠. 예, 그렇죠. 처음 생겼을 때 저희 초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불안감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벌써 지금까지 저희 성인이 돼서도 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소재지는 전남 영광인데 네.
우리 지역 고창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부안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잖아요. 고창과 부안이. 고창과 부안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포함이 된다면 누가 봐도 원안이도 그렇고 네. 이 고창과 부안 국민들도 피해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안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재지는 영광과 전라남도인데요. 예. 사실 방사능이라는 게 유출이 되면 단지 행정구역상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하 90호항, 고창군 상하면의 90호항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한비던전에. 예. 그래서 실제는 고창군이 사실상 권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해류나 어떤 바람의 영향이 맞습니다. 사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 예. 그렇죠. 고창 고창과 쪽으로. 부안으로 예. 오고 정읍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아님에도 예. 9시간 이내면 정읍 전 구역이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30km 이내인 거죠. 방사선 비상계획은 30km인데요. 예. 정읍은 그 밖에 있는 지역임에도 그렇죠. 예. 편서풍 한빛 때문에.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편서풍에 의해서 9시간이면 정읍도 전역이 방사능의 어떤 예.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안이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항의 방문도 했고 입장과 지역민들의 의견 전달했잖아요. 네. 답장이 어떻게 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답장이 사실상 안 왔고요. 왜냐하면 거리로 보면 누가 봐도 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리잖아요. 네, 그런 거리가 측정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뭐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발전소 예. 주변 지역과 관련된 법률들이 소재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전이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와는 별개로 예.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그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군의 의견이 훨씬 강하게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저희도 11월 30일 날 원안위가 열렸을 때 저도 새벽에 그 정말 눈이 많이 왔거든요. 예, 아침에. 예. 그래서 원안위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또 항의 사안도 같이 전달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잠시 보류됐다가 바로 또 12월 9일 날 가동이 승인이 나는 이런 상황이었죠. 예. 자, 1986년에 한빛원전 1호기가 전남의 영광에 들어선 이후에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 급증부터 5호기로의 원자로 헤드부실 공사 등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뭐 4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가동 중단도 재가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동하다가 중단했다 재가동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지역민들이 그걸 모를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한빛 4호기 같은 경우는 아까 도 의원님께서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가셨다고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힘이 없잖아요. 힘이 도 의원이나 이제 대변에서 가는 건데 예. 나름의 도 지자체에서 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약간의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안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만약에 문제 의식을 했으면 대답이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대답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불안감은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건 더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불안성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에너지를 안전하게 만들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원안위도 국가기관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까? 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요즘은 이제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 많이 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만큼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도에서 영광의 군에서 그 다음에 전남에서 전북에서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안전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일관하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이번에 저도 예전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했으면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자체 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혀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주민을 넘어서 지자체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가장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인데 사실 네. 우리가 참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익산 장전마을에 네. 이제 금강농원에서
장전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이 연관성을 결국 환경부로부터 인과관계를 밝혀냈잖아요. 네. 이게 뻔히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치권도 행정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주민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시민단체가 함께하면서 또 원광대 병원이 함께하면서 이제 결국 이 목소리가 국회로 갔고 인과관계를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고 나서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할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안전한지 안 하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체르노빌 사건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고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맞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못 내는 것일까? 이게 서로가 안전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구멍이 140개가 났을 때 이걸 단순히 메우는 것으로 안전할까?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구조 건전성 평가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재가동에 반대하는 측은 뭐 이제 의견 수렴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4호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안전한 겁니까, 김성수 의원님? 4호기 같은 경우도 구조건전성 평가를 물론 원안위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구조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사실상 심의 의결 사항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고 사항으로만 됐고 또 구조건전성 평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부 도매는 공급이 없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도 좀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가정에 의한 결론이지 사실상 공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안전성이 담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한빛원전 4호기 같은 경우는 전국 원전의 그 공급의 40% 정도를 340개 중에서 140개가 한빛원전 4호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체적 부실 결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허술하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하고 주민의 입회 없이 했다는 것은 좀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이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그래서 전혀 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0개 구멍이 있는데 이게 구조 건전성에 평가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락 건물 용도가 이제 설계 기준을 만족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사고 시 그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경락 건물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고 시에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란 말이죠. 근데 설계 기준이 아니라 사고 시의 평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구조 건전성 그러니까 설계 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결과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건전성 평가가 구조 건전성 평가가 맞냐라고 했더니 지금 원안위에서는 아직 그거는 심의 중이다. 지금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로만 조금 일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실 시공이잖아요.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이 안 되고 있고 전수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 쪽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왔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결함 발견 이후에 5년 동안 정부와 한소는 어떤 보완책을 펼쳤고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서면으로 온 걸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빛원전 4호기는 17년 6월 경락 건물에서 공급이 확인된 이래 많은 전수조사 또 공급을 반영한 구조 건전성 평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검증 등을 수행하였고 2022년 9월까지 공급 보수를 완료한 후 정기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자, 공급을 보수한 이후에 수행된 정기 검사 및 장기 정지로 인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2022년 12월 제167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측 논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달이 되었고요. 재가동에 반대하는 측은 구조 건전성 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상부돔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가상평가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상부돔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했다. 매설된 부재 요소, 설계도면, 타설 절차 등을 통해 콘크리트 유동을 분석해 공급 존재 여부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 가능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공급 가능성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더하여 상부돔 내부 철판에 대해서도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100% 정밀 점검을 실시해 확인된 부식 의심부 및 주변 등에 대해 두께 측정을 수행하였고 기준 두께 미만 부위는 절단을 통해 뒷면을 확인한 결과 공급이 없었다.
자, 이러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제3의 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교에서 검증이 됐으며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 기관인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서도 검증한 바 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두 분 답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김성수 의원님. 일단은 그 답변에 따르면 예. 정부와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되기까지 가능한 모든 과정, 더욱이 이제 공급을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조 건전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전 설계 분야의 어떤 전문 회사인 그 한국전력기술이 경락 건물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실시를 했고, 예. 또한 프랑스 프라마툼사가 3자 검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별도로 몇 차례 이제 독립적인 검증을 했다는 게 이제 그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최초의 한빛 원전 4호기가 경락 건물을 잘못 설계해서 우리 문재인 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못 설계해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사실 한국전력기술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전력기술에서 한 검토와 평가를 과연 우리가 그 설계를 잘못한 당사자인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문재인 부장님. 이제 거기에 좀 넘어서 좀 더 이야기할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 구조 건전성 평가를 명확하게 했다. 그다음에 용역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예, 나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검증에 대한 결과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뭐 구조 건전성 평가가 안전하다로 나왔다. 그래서 결론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재가동 절차까지 가버린 상황이어서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좀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포지션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해주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기관의 검증도 진행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전문기관 검증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기관 검증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지역 주민이 추천을 하긴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국 원자력 안전 협의회. 네네. 예,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했던 예.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의 어떤 검사의 그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하는 진행 과정이 그래도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주민이 좀 입회를 하는 게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참 재가동 관련해서 자료를 좀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을 참여를 했더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뭐 신뢰가 더 가는 부분일 텐데 이제 문재인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공개 요구에도 자료가 나오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가동이 이루어졌다는 반발도 크다. 재가동 관련 자료 공개, 원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북 등 지역민 참여 요구에 대해선 원안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위는 지역과의 소통 채널로 원자력 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빛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영광협의회와 고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지자체, 군의회 및 지역 주민 등 약 25명 내외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며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고창협의회 등 영광협의회 총 13회, 총 9회 개최를 했고 한빛 4호기를 포함해 정기검사 중인 원전의 검사 현황이나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한 원안위의 보고자료, 정기검사 결과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중에 있다.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요. 네. 네. 원자력 안전협의회, 그러니까 고창하고 영광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아까 말했던 용역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안전 협의회 영광이나 고창에서 이것들을 청취했다. 여기는 규제 기관이 아니에요. 청취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기관이에요. 예.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영광 안전 협의회 그다음 고창도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 재가동 관련 건에서. 근데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통의 부재가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뭐가 부재가 되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원자력 안전 협의회,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 위원회 밑에 이제 원자력 안전 협의회가 있는데 고창이나 영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라고 예, 예.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규제나 그다음에 반대나 아니면 재가동을 저지하거나 이런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요. 예. 네. 이 안전협의회에 뭐 고창이든 영광이든 주민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됐을까? 우리 문재인 부장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역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원자력 안전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고창에도 있고 영광에도 이렇게 있는데 분기별 뭐 1회 정도의 정기 회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 협의회 자체가 어떤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거기에 권한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소통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은 소통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구색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비던전 4호기 어떤 재가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시민단체하고 또 저희 도의회도 갔었고 어떤 여러 가지 군의회도 갔었고요. 예. 항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라고 앞에서는 말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재가동을 강행을 하는 그래서 소통을 사실상은 형식적으로만 하고만 있지 쌍방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향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을 비롯해서 지자체 등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재가동 거부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입법들이 어렵겠지만 차츰차츰 좀 보완이 돼서 입법이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바로 원자력 그 안전협의회 고창은 고창대로 영광은 네네. 영광대로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렸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네. 사고관리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16년 6월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 중대사고를 고려한 사고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한수원은 16년 6월부터 사고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19년 6월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동계획서에 대한 기술적인 적절성을 심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게 답변으로 지금 보십니까, 문지연 부장님? 아니요. 왜냐하면 답변이 아닌 게 예. 그 이번에 4호기 관련해서 구조 건전성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나온 내용이 설계 기준이잖아요. 사고 그렇죠.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고 기준에 대한 거를 건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아직 사고 관리 계획이 지금 심사 중이었고, 그래서 우선은 구조 건전성 설계 기준에 맞춰서 우선은 재가동하고 이후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늦지 않았어요. 사고 기준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가동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일사천리로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하기 위한 절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은요? 일단은 지금 이 답변 자체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6월에 이제 원안위에 제출이 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예. 3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그 원전의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관리 계획이 조속히 좀 빨리 결론이 나서 세워지길 바라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부안 이제 줄포면에 이제 광역 방재센터가 이제 한비던전에 방사능 노출 등 재난 발생 시에 주민 대피와 안전 조치 등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이제 맡는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고창과 부안 또 전라북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또 이제 재난에는 소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소방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이 부분에서라도 주민들의 좀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예. 제도적으로 빨리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입장을 서면으로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 언제든지 저희 방송이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한비도원전 4호기 재가동 안전한 간 주제로 전라북도 의회 김성수 도의원 그리고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재현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이 원전 한비도원전 4호기 재가동을 역시 영광에서도 반대하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남 영광군 의회 강필구 의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영광군 의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전남 지역의 여론부터 좀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우선 그 새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영광군의회 강필구장입니다. 희망으로 힘차게 열어갈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소망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던 한비도원전 4호기 참 건설 당시부터 수많은 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 합동조사 결과 부실 공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비도원전 3, 4호기가 장기간 정지되었고 영광 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세수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어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자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 지탄하며 지금이라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약속 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 원안위의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이 지역민들과 협의를 했다. 뭐 의견 수렴해서 진행했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 한수원과 약속한 실제 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 지금 전화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실제 사항에 대해서 뭐 길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여튼 저희 실제 사항이 지금 한송과 저희들이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키지 않고 재가동을 추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취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영광군 의회가 한비도원전 4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이제 신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3일에 열리는데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지난 12월 16일 강주지방법원에 한비도원전 4호기에 대해서 가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번 이제 13일 날 우리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고 한수원의 행태에 경경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군 의회를 좀 살펴보니까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비도원전 소통위원회와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전 측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한손의 그 집단이 아쉬울 때는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오랫동안 봐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의원들이 한빛 원전본부 소통위원회와 안전협의회 의원직을 전부 사퇴함으로써 사옥이 재가동 반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예. 향후 원전학과 관련된 정무 정책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전남 그렇지만 네네. 한빛원전 측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그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서 말이죠. 이제 주민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남 영광군 주민이나 전라도 고창이나 부안 정읍 주민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들인데 우선 뭐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만 해당 소재지가 이제 전남 영광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영광군 의회 또 영광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정부과 좀 협의하고 소통하는 부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고창과는 꾸준히 연계하고 고창의회와 영광군의회가 다른 사항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합의하고 뭐 저희들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꾸려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아마 또 이런 향후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의 협조를 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토론자로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재현 부장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요 관련해서 우리 영광군 의회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예, 문재현 부장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네, 저 우선은 그 영광하고 뭐 전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창도 있지만은 부안도 있고 정읍도 있으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서로의 그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거쳐졌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시민사회단체 구축으로만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더 넓게는 군의회, 그다음에 도의회까지도 좀 함께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거.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탈핵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니까요. 이제 우선의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협조하고 이야기 나누고요. 영광에서도 좀 고창이나 정읍이나 부안을 좀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충분히 알겠고요. 아마 어쨌든 간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김성수 도의원. 원전 문제는 그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마 원전 지연 주변 지역의 공통된 문제일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예. 우리 영광의회는 다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지역 현안 문제 알겠습니다.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뭐 지역구인 그 김성수 도의원도 나와 계시는데요. 말씀 인사 나누시죠.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이고, 고창군 출신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빛원전 사후기 재가동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고 또 어쨌든 강력하게 저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바로 옆 동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원전의 영향권 아래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죠. 함께 상호 협조하고 어쨌든 함께하면 큰 힘이 되니까 서로 협조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영광군 의회 의장님이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영광군의 입장 또 이 한빛원전 사후기 재가동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사용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전남 영광군 의회 강필구 의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앞에 이제 2024년 줄포면에 세워질 한빛권 광역방지센터 이야기도 앞에서 좀 해주셨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안전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민과 지자체가 파악을 해서 빨리 대피 내지는 문자 메시지로 공식적인 어떤 발표 내지는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요 매뉴얼 관련해서 한번 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지연 부장님. 우선은 그 2019년도에 한빛 1호기 발생되면서 문자가 왔고 예. 그 문자 이후에는 또 다른 소통은 없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뭐 방제 관련된 뭐 이행이나 지역별 고창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요청이 아니라 전라북도 안에서 그런 매뉴얼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광 핵발전소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가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받겠다. 누군가가 전화가 오면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좀 그런 걸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창이나 그다음에 정읍이나 부안도 또 다른 그 자체제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들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오늘 이 인터뷰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번 그 매뉴얼 과정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우리 지역 고창과 부안은 정확하게 방사선 비상교육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여러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데, 여러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는 것인지 이 부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연말에 네. 회기 때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 문제, 재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저희가 원전 재가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예. 원전이 존재하는 한은 그 재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제 한빛원전이 운영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방제 예산 및 여러 지역 자원 시설세 배분 등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남도와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6년간 영광군과 전라남도에 한빛원전이 지역 자원 시설세를 납부한 게 2,115억 원입니다. 이야. 근데 전라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제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 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원전 소재지로, 발전소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소재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늘어나면서 부안하고 고창 전역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제 의무라든지 의무는 주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라든지 보상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영광군을 보면 2021년도 기준 68억 갔고요. 고창은 6억 7천 왔습니다. 6억 7천 딱 10% 왔고요. 예. 또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도 영광은 84억이 갔음에도 고창은 이제 10억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별을 좀 받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라북도에서 저희 이제 의장님도 그러시고 예. 국지영 의장을 비롯한 김관영 지사께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응할 것을 이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의회의 역할 또 집행부 역할도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재원법원이 불균형이 좀 시정이 되려면 윤준병 의원께서도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사실 발의를 해놓고 있지만 예.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원전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 위해서라도 좀 빨리 시정되어서 법이 좀 통과가 돼서 재원배분에 대한 불균형이 좀 시정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언제까지 이렇게 진전 없는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 이 국민을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시스템과 또 지원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아울러서 이제 법률 개정도 좀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 네. 어쨌든 재가동만 됐고 달라진 건 없는 게 없다. 네.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2022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해오던 방식에서 원전 산업 제도약 원년으로 이제 규정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수명이 임박한 10개, 10개 원전의 수명도 연장할 계획이고, 네.
글쎄 이게 단순히 에너지의 방향성의 전환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 전력에 대한 비용, 전기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시대를 거스르는 원전 확대인데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겠다는 게 계획이 지금 현 정부의 이야기고 현재 24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4개가 추가로 이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면 연장, 그 한빛 1호기도 수면 연장에 들어가요. 이제 올해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다면 또 반대로 재생에너지 파트는 원래는 30.2%였는데 21.5%로 축소가 됐죠. 그 원자력 발전소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장점은 없지만 단점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폐기물에 대한 건데요. 꾸준히 핵폐기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그 전기를 쓰는 쌍값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죠.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가 쓰레기 대란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만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그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곳에 방사능 폐기물을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저렴한 전기세를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저렴한 전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거기에 넘어서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안전성을 담보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담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인식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탈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성도 좀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이 뭐 방패장 이야기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원전 비중을 높이게 되면 사용 후에 그 남은 이 핵연료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늘어날 텐데 그 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지금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또 의견차 또 의견 수렴의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폐기물과 관련된 좀 아픔을 겪었던 그렇습니다. 부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교훈이지만 원전의 어떤 지금 그 사용 후 핵연료 그 지금 임시 저장상 그 소가 지금 거의 한 98% 정도 좀 차 있습니다. 근데 곧 뭐 10년 이내에 포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지금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핵연료 그 사용 후 핵연료는 임시 저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건식 저장소가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영구 저장을 하려면 사실 지하 500m를 파고 내려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과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안에서 얻었던 교훈을 따져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이해도 구해야 되고 그 절차와 과정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가동도 좋지만 그 뒤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일단 지역의 갈등이 없이 아픔이 없이 해결해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한다는 것도 지역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여서 딱히 제가 지금 사회자님의 어떤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인식의 개선이나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우선은 좀 핵폐기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더 이상은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또 다른 또 짐을 주는 건 우리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명확하다는 거. 근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지점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참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입장 차이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장전마을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관계가 밝혀지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문제점의 해결책을 이제 그제서야 찾으려고 하는 부분. 사실 12구 이태원 참사 부분을 보면서도 또 뭐 그 전에 또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일 텐데 단순히 뭐 어떤 지원금을 주냐 안 주냐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예. 맞아요. 살고 있는 내 지역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주를 살더라도 좀 네.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문재원 부장님 또 전북의 14개 시군 관련해서 발빠르게 또 올 한 해 또 토끼보다 더 빨리 뛰어다니 네. 그런 걸음걸음으로 환경 관련된 현장을 좀 다니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도민들부터도 그 환경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인식의 어떤 개선, 네. 어떤 노력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 이제 김성수 도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 사안의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 먼저.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9일 원안위에서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아마 2월 중에는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하고요. 물론 전 11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셨지만 또 새롭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활동 과정에 이제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검토를 촉구를 하고 좀 더 주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 원전의 어떤 위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영광은 원전 소재지고 예. 또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의 고창과 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받고 있는 재원 배분 이것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김관영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정원 의장께서도 그렇죠.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건의와 법률 개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늘 365일, 늘 24시간 항상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에 좀 에너지를 총력을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그전 의회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예.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한 그렇습니다. 차별받지 않을지를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원 부장님. 우선은 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그 법제화도 있고 뭐 예산도 국회에 뭐 예산도 이야기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좀 예산을 지원하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보는 그런 활동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그 영광 고창 햇발전소다. 한빛 햇발전소다. 그러니까 영광의 발전소가 아니라 고창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예전에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아니면 학교에서 되게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대요. 그게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과연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적어도 좀 친구들이 지금 살아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예를 들어 그 자연 보존 자연을 개발보다 자연을 보존하는 게 경제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살아보니까 개발보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더 경제적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미리 기억하고 그런 활동들을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을 왜 보호해야 돼? 자연을 왜 보호해야 돼? 자연이 무너진 순간 나도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인간과 자연은 분리돼 있고 마치 환경을 그냥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그 에너지 문제도 그 일환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그리고 전북환경농연합의 문재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